이번 시간에서는 닮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닮음을 하기 전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우리 1학년 2학기 때 배운 뭐다? 우리 합동에 대해서 연관이 되어 있다 볼 수 있습니다. 합동에 대해서 연관을 짓는데 우리는 이 합동을 할 때도 뭐에 대해서 했었어요? 삼각형에 대해서. 삼각형에 대한 합동과 닮음에 대해서 했었어요. 왜 그렇게 했었냐? 어떠한 다각형이 나오더라도 잘 쪼개면 우리 삼각형의 모양이 나왔고요. 그대로 모든 거기 다각형 안에 있던 모든 도형이, 모든 삼각형이 합동이라면, 서로 합동이라면, 같은 위치에 있는 것도 서로 합동이라면 뭐다? 그 다각형은 우리 합동이라고 말할 수가 있었어요. 닮음도 마찬가지예요. 닮음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이제 합동이라고 하면 얘가 서로 포개어 보았을 때 완전히 크기, 각도 모든 것들이 다 똑같이 완전히 포개어지는 것을 우리가 합동이라고 했어요. 1대1로 완전히. 그러면 닮음은 무엇이냐? 우리 생활성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닮음, 두 사람이 닮았다라고 할 때 완전히 쌍둥이 같은 사람은 똑같다 그러지 닮았다고 얘기는 하진 않아요. 그러면 닮았다는 표현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예를 들면 어떠한 연예인 A가 있어요. 어떠한 연예인 A가 있는데 이 연예인과 얼굴이 똑같이 생긴 I가 있어. 아이가 있어요. 이 아이한테 너는 이 연예인과 똑같이 생겼다 보다는 닮았다 그래요. 왜? 조금 완전히 똑같은 것보다는 살짝 아이 같은 느낌이 나고요. 그리고 키도 작고 뭔가 조금 달라. 이 표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볼 거고요. 이제 이 닮았다는 표현을 보면 완전히 똑같지는 않아. 뭔가가 부족해. 이 뭔가가 뭐냐? 수학에서는 우리가 다르게 표현해 볼 수 있는데 닮음이 이제 정확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닮음이 무엇이냐? 그러면 우리 닮음은 두 도형이 있는데 이 두 도형이 서로 합동이건 선생님은 이렇게 표현할게요. 책마다 조금씩 다를 수도 있지만 이렇게 표현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두 도형이 똑같은 비율로 늘렸다 줄였다 하는데 요게 뭐다? 우리 돋보기를 볼 때나 온몸 렌즈로 볼 때나 보면 알겠지만 커질 때 어떻게 커져요? 볼록 렌즈로 볼 때, 돋보기로 볼 때 얘가 어떻게 커져요? 아주 일정하게 커지죠? 일정하게 커진다. 그렇게 두 도형이 일정하게 이 일정하게는 모든 변에 대해서입니다. 일정하게 커지거나 확대하거나 확대하거나 축소하여 완전히 포개어지는 관계라고 쓸 수 있겠어요. 관계. 이 관계라는 표현이 선생님은 많이 쓰여요. 어디에서 쓰이느냐? 선생님이 만약에 대수에서도 표현을 한다면 요거 많이 쓰겠습니다. 특히 함수에서 여기에서 완전히 포개어지는 관계가 뭐냐? 합동이 되겠어요. 합동. 하나 예로 들어봅시다. 정사각형이 있어요. 요거는 여기 자세히 보면 알겠지만 한 칸씩 이루어져 있습니다. 한 칸.
이고 모두 내각이 직각이다. 가로 세로 1이고 한 칸이고, 그리고 여기 또 두 칸짜리 정사각형을 만듭니다. 둘은 확실히 합동이 아니죠. 왜? 변의 길이가 다르니까. 길이가 다르니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거 두 가지를 볼 수 있는데, 하나는 ASA 합동인지, 또 하나는 SAS 합동인지, SSS 합동인지 보는데, 그거는 삼각형에 관한 거니까 여기를 이렇게 반으로 나눠서 두 개의 삼각형으로, 두 개의 직각 삼각형으로 나눠서 보도록 하죠. 요거를 생략해 가지고 우리는 두 도형이 합동이구나 라고 거의 직감적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그렇다면 얘네들은 일단 길이가 다르니까, 변의 길이가 다르니 둘은 합동이 아니겠구나 생각할 수 있는데, 얘네들을 일정하게 줄여봐요. 가로의 길이, 세로의 길이를 일정하게 줄이면 어떻게 되느냐, 얘를 이렇게 줄여보면 뭐야? 모든 길이를 2분의 1로 줄이면 이렇게 그려지죠. 여기 안쪽에 1, 1, 1, 1인 정사각형이 생깁니다. 모든 변을 2분의 1로 줄이면. 그러면 두 사각형은 어때요? 두 정사각형은 합동이다 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면 원래 있던 이 한 변이 2인 정사각형과 한 변이 1인 정사각형은 둘이 닮음이 있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서로 닮았다 라고 하거나 두 사각형은 닮음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보면 알겠지만 선생님이 왜 얘네들이 합동해서 왔는지 이해가 되겠죠. 이제 이렇게 합동의 개념을 그대로 가져왔기 때문에 이렇게 쓰고요. 합동에는 우리 몇 가지, 세 가지 합동 조건이 있었어요. SSS, SAS, 그리고 ASA가 있었어요. 합동에는 얘네들을 그대로 가져와요. 그대로 가져와. 그대로 가져올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가 변화가 생깁니다. 어떻게 생기나 봅시다. 일단 그대로 가져오는데 합동에서 SSS 합동 조건은 무슨 뜻이었어요? 대변하는 세 변의 길이가 서로 같다라고 했어요. 대변이 아니라 대응하는 변에 대해서 그렇게 표현을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SSS는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있느냐? 세 변에 대응하는 세 변에 이렇게 써줘야겠다. 대응한다는 표현도 다시 볼게요. 대응하는, 정확히는 이렇습니다. 대응하는 세 변의 길이가 같아야 되나? 아니죠. 일정한 비율이니까 세 변의 길이의 비. 세 변의 비라고 해도 돼요. 단순히 길이의 비가 일정한 조건이라고 봅시다. 무슨 조건? 닮은 조건. 이렇게 봅시다. 그리고 SAS는 뭐다? 대응하는 두 변의 길이의 비와 합동해서 SAS는 뭐였어요? 두 변의 길이와 그 끼인각의 크기가 같다 였죠. 그러면 대응하는 두 변의 길이의 비가 같다는 건 알겠어. 그러면 각은 어떻게 돼야 돼요? 같아야 된다. 그 끼인각의 크기가 같은 조건입니다.
여기에서 볼 거 하나만 짚고 넘어가자면 SSS, SAS, ASA 합동은 다 뭐예요? 삼각형의 합동 조건이에요. 마찬가지로 얘네들을 어디에다가 닮음에다가 적용시킨 거 보면 이 닮음 조건도 보다 삼각형의 닮음 조건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ASA 닮음은 이렇게 써볼 수 있죠. 일단은 대응하는 한 변의 길이의 b가 여기에서 이게 다르네. b가 일정하고 대응하는 두 변의 길이의 b가 일정하면서 이제 그 끼인각의 크기까지 같다라는 게 SAS였는데 대응한 ASA는 이렇게 쓸 수 있죠. 대응하는 한 변의 길이의 b가 일정하고 양 끝각의 크기가 서로 같다. 이렇게 봅시다. 양 끝각도 끝각에 대응하는 각이 되겠고요. 여기에서 보면 얘네들은 알겠어. 대응하는 변의 길이의 b가 일정하다는 건 알겠어요. 근데 얘는 대응하는 한 변의 길이의 b가 일정하대. 얘가 사실 말이 안 돼요. 왜? 일정하다는 건 뭐예요? 일정하다라는 말이 뭡니까? 두 개 이상을 비교를 해봤는데 걔가 순서대로 일정하게 증가한다거나 아니면 감소한다거나 이렇게 될 수 있죠. 하나 예를 들어보면 1, 2, 3, 4 얘네들은 점점점 그러면 그 다음에 유추를 할 수 있죠. 요게 일정함입니다. 하나 커지고 하나 커지고 하나 커졌으면 그 다음에 나온 숫자는 5가 되겠구나. 이렇게 볼 수 있죠. 마찬가지로 100, 99, 98 이래 두면 100, 99, 98 놔뒀어. 그 다음에 뭐 써야 돼? 97을 써야 되죠. 이렇게 일정하다라는 거는 이렇게 규칙이 있다는 거예요. 규칙이 있다라는 거는 우리가 두 개 이상의 어떠한 변화를 보고선 얘가 이렇게 변하고 있구나를 유추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저 말은 어떤 거냐? 이런 거하고 똑같아요. 자, 다음은 뭐가 나올까? 이런 말이랑 같습니다. 그래서 얘는 절대 말이 안 되니까 이거 하나 가지고 뭘 구하라는 거야? 라고 반박을 할 수 있죠. 그러면 얘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변 하나 한 쌍 가지고는 대응하는 변 한 쌍 가지고는 뭔가를 찾을 수가 없다 라는 거예요. 무엇을 찾을 수 없다? 얼마나 비례하는지를 찾을 수가 없다. 그래서 여기서 S를 지워버립니다. AA라고 하고 얘네가 아니라 어떻게 바뀌냐? 삼각형 두 내각의 크기가 같은 조건.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아까 예로 들어봤지만 선생님 변의 길이의 b는 일정하다 그러면서 왜 각은 같다 라고 표현을 하나요? 하면 하나 정삼각형 하나 봐봅시다. 여기 또 작은 정삼각형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 한 내각의 크기 얼마예요? 우리 항상 60도라고 할 수 있죠. 얘도 마찬가지로 60도라고 볼 수 있고
얘도 60도죠. 왜? 정삼각형은 정다각형인데 정다각형은 세 변의 길이가 같거니와 세 내각의 크기가 같으니 삼각형의 내각의 합은 항상 180도가 나와서 3으로 나눠주니 왜? 내각이 3개니까 3으로 나눠주니 60도다. 얘도 삼각형이잖아. 근데 정삼각형이잖아. 60도가 나오겠다. 단순하게 보면 정삼각형도 그렇고 아까 알아본 정사각형도 있겠죠. 정사각형도 90도. 보면은 정다각형은 항상 모든 정다각형끼리 예로 들면 정삼각형은 정삼각형끼리, 정사각형은 정사각형끼리 닮았구나 볼 수 있습니다. 항상 닮은 거. 요거는 조금 이따 더 보도록 하고요. 그러면 우리 여기에서 그러면 대응한다라는 표현은 어떻게 쓸 수 있나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쓸 수 있나 보면 먼저 두 삼각형이 있는데 우리는 삼각형에 대해서 계속 보고 있으니까 자 이렇게 표현을 해보면 A, B, C, D, E, F 해서 삼각형 ABC와 삼각형 DEF가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 요거부터 해야 되죠. 사실 ABC와 삼각형 DEF 있어가지고 우리 기호를 먼저 알아봐야 되는데 합동기호는 우리가 어떻게 썼냐? 같다라는 표현 두 개를 이어서 우리 합동이라고 했어요. 같다라는 거 평면도형에서 같다라는 거는 넓이가 같다라는 소리예요. 넓이만. 그런데 합동은 뭐다? 넓이뿐만이 아니라 각도, 길이, 대응하는 변의 길이, 이런 추가적으로 넓이까지 같은 걸 우리가 합동이라고 쓰고 닮음은 이렇게 씁니다. 약간 태극무늬처럼 오른쪽이 위로 올라가는 모양, 오른손이 올라가는 모양, 왼손은 내려가는 모양으로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둘이 닮았으면 이렇게 닮았다 표시를 합니다. 조금 좁네. 다시 보면 삼각형 ABC와 삼각형 DEF가 서로 닮았죠. 닮았고 무슨 닮음이냐 그러면 여기에서 가로를 쳐서 SSS 닮음이면 SSS 닮음 써주면 되고요. AA 닮음이면 AA 닮음이라고 써주면 돼요. 그리고 요거 이름을 쓰는데 규칙이 또 있어요. 그거는 조금 이따 보고. 그러면 요거 이름을 이렇게 써줬으면 자 여기 A가 첫 번째 있죠. 그러면 그 뒤에 삼각형 표시에 맨 첫 번째 있는 게 D다. 그러면 A하고 D라는 점은 서로 대응한다 라고 해서 대응하는 점이라고 하고요. 선생님은 줄여서 대응점이라고 말합니다. 대응점이라고 해요. 그리고 여기에서 선분 AB라고 하면 선분 DE가 첫 번째, 두 번째 점을 골라서 선분을 이어주면 여기 첫 번째, 두 번째 점을 이은 선분 DE가 서로 대응하는 뭐다? 변이다. 그래서 줄여서 대응변이라고 하면 되겠어요. 요거를 살짝 응용해 보면 요거 위에 지워주고 점 C와 대응하는 점은 어디냐 물어보면 점 F요. 왜? 세 번째 있으니까. 그리고 선분 AC와 대응하는 변은 무엇이냐 보면 선분 AC는 첫 번째, 세 번째니까 첫 번째, 세 번째 선분 DF입니다 라고 말하면 되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 있죠. 삼각형에는 몇 개의 도형이 있다? 3개의 도형이 있다. 점, 선, 그리고 각이 있다. 그래서
각 B라고 말해주면 좋겠지만 이제 삼각형을 말할 때 삼각형이 여러 개가 막 뒤섞여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B라고 하는 것보다 각 A, B, C라고 말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각 A, B, C와 대응하는 각은 어디? 각 D, E, F 해서 요거 지워졌네. 여기가 되겠죠. 얘네 둘의 관계가 보다 대응각이 되겠습니다. 대응각. 그러면 요렇게 알았어. 뭐가 대응하는 거고 뭐가 대응하는 점인 줄 알았어요. 하나 예로 더 들어보면 요렇게 삼각형이 있고 이렇게 삼각형이 있고 여기가 2, 여기 4, 그리고 여기가 60도, 그리고 여기가 몇 도라고 할까요? 40도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여기가 60도고 여기가 40도야. 그러면 이름을 붙여보자. 이제 문제 풀 때 이런 식으로 판단하게 해야 됩니다. 어떻게 했냐? 여기의 길이가 1이라고 봤을 때 여기 두 각의 크기가 여기에서 두 각의 크기가 같네? 그러면 대응하는 각이 여기 각 BAC와 EDF가 서로 같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ACB하고 DFE하고 서로 같네. 그러면 여기서 순서를 A, B, C 순서대로 놔요. 삼각형 A, B, C라고. 그래 알파벳 순서대로. 그러면 여기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점 A와 대응하는 점이 뭐야? 점 D다. 그 다음에 점 B는 뭐야? 표시 안 한 여기 E. 혹은 여기 각도를 구해줘가지고 100도니까 여기 80도, 여기 80도 해서 얘네 둘이 각이 같으니까 여기 끼인 각이 같으니까 두 점은 대응하는 점이겠구나. 대응점이겠구나. 판단하면 돼요. 그리고 점 C와 어디가? F가 서로 대응하는 점이다. 그리고 서로 닮았고 우리가 판단하기를 뭐로 판단했다? 각 두 개로 판단했다. 그래서 AA 닮음 이라고 하면 되고요. 만약 선분 DF의 길이를 구하라 라고 했으면 봐봐. 여기에서 길이가 나와 있는 거 보니 DE의 길이가 나와 있어요. 삼각형 선분 DE. 그러면 선분 DE 대 대응하는 변이 뭐가 있나 봤더니 DE랑은 AB랑 대응하는구나 해서 선분 AB 적어주고, 그리고 우리가 구해야 되는 DF가 오른쪽 삼각형의 길이를 구해야 되니 DF와 대응하는 변은 첫 번째, 세 번째인 AC, 선분 AC가 되겠어요. 선분 AC. 그러면 선분 DE는 1이고 1대 AB의 길이 2는 DF의 길이 알아야 되니까 X라고 두고요. AC의 길이 어떻게? 4. 여기 이렇게 해놓고 비례식 세우면 되죠. 안쪽에 있는 것끼리 곱한 거는 이 X는 바깥쪽끼리 곱한 거와 같다 해주면 4 해서 얘는 X는 2구나 이렇게 써도 되고, X랑 같은 항에 있는 것은 X는 어떻게? 같은 항에 있는 거는 분모에다가 넣어주고요. 다른 쪽에 있는 것들은 서로 곱해서 분자에다가 넣어줍니다. 그러면 얘도 똑같이 2가 나오겠죠. 미리 이항을 시킨 거라고 보면 되겠어요. 이런 식으로 풀게 됩니다. 그러면 문제 푸는 과정 중에서 이제 규칙이 하나 보일 텐데, 하나는 뭐냐? 자, 규칙. 요거 대응하다라는 닮음을 표현할 때는 닮은 표현은 대응점 순서
순서로 혹은 대응가 순서로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친구들이 학생들이 많이 헷갈려하는 거 요거 하나 있어요. 뭐냐? 항상 닮은 비를 찾을 때 다른 각을 찾아. 항상. 왜 그런지 모르겠어. 그래서 닮은 도형은 서로 같은 형태라고 합시다. 형태. 예를 들면 이제 나중에 가면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자, 여기에서 A, B, C, D, E, F. 이거는 조금 이따가 정리를 할 건데, 여기에서 A 대 B, 문제에서는 E 대 F를 구하라고 했어. 어떻게 구하나 봤더니 오답으로 요걸 많이 써요. 요거를 A 대 B는 E 대 F다. 전혀 말이 안 된다. 왜? 얘는 삼각형이고 얘는 사각형이야. 근데 도대체 무엇이 닮았냐 이거야. 닮았나? 합동이 되나? 크기를 줄이거나 늘려도 둘이 뭐 합동이 되기나 하나? 아니죠. 얘가 아니라 요거는 조금 이따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닮은 도형은 서로 같은 형태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타내고, 그러면 우리가 닮았다고 할 때 뭐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될 거야. 어떤 기준이냐? 서로 얼마나 닮았냐. 길이는 길이를 각각 구했어. 각도도 구했어. 그러면 얘네 둘이 닮은 건 알겠어. 왜? 우리 닮은 조건으로 구할 수가 있거든. 그러면 닮은 조건을 가지고 구했는데 얼마나 닮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도구가 바로 비예요. 그 비가 뭐다? 닮은 비다. 닮은 비, 미음입니다. 닮은 비라고 하고, 자, 요거는 어떻게 볼 수 있느냐? 닮은 비는 얘를 얼마나 그 비율만큼 확대시키거나 그 비율만큼 축소를 시켰을 때 서로 합동이 된다라는 거를 우리가 닮은 비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닮은 비는 이제 뭘로 기준을 세우느냐? 길이의 비에 대해서. 물론 대응변의 길이의 비에 대해서 닮았다고 표현을 합니다. 다시 가져오면 요거 말고 정사각형으로 봐봅시다. 요 정사각형과 요 정사각형이 있는데 길이의 비가 1과 2다. 그러면 길이의 비가 1대 2구나. 얘가 1일 때 얘는 2의 비를 갖는구나. 뭐가? 길이가. 무슨 길이? 대응하는 변의 길이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얘가 2일 때 4라고 하더라도 2대 4인데 우리 약분이 가능하죠? 1대 2로 되겠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6학년 때 배운 비와 비율에 대해서 좀 더 알아봤을 겁니다. 그래서 닮은 비는 길이의 비로 나타낸다. 이렇게 적어줄 수 있고요. 이제 닮은 비의 응용을 봐보도록 해볼게요. 닮음의 응용. 보면 우리가 이제 떨어져 있는 삼각형에 대해서 찾는 방법은 알게 됐어요. 할 수 있어요. 떨어져 있는 두 같은 도형, 예를 들면 삼각형이면 삼각형, 사각형이면 사각형에 대해서 대응하는 변의 길이의 비가 일정한지 보고 거기에 끼인 각도 같은지 봐서 뭐다?
그 대응각도 같은지 봐서 둘이 닮았구나 라고 판단하는 기준이 이렇게 세 개가 되겠고요. 이제 요거를 이용할 건데 항상 떨어져 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 안에서도 닮았다라고 할 수 있으니 하나는 이렇게 볼 수 있겠다. 하나는 뭐다? 요 안에서 이렇게 얘네 둘의 크기가 같을 때 삼각형 A, B, C 여기가 아니라 C, D, E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 삼각형은 어떻게 닮았나 봤더니 여기에서 대응하는 각은 항상 같다라는 걸 이용해 줄 거예요. 대응하는 각은 같아야지 우리 닮음이라고 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이걸 이용해 주면 여기에서 같은 각은 얘하고 얘가 있겠는데 각 ADE하고 ABC가 서로 같다라는 걸 알겠는데 이제 여기서 보면 공통인 각이 어디 있나 찾아봅니다. 공통인 각. 두 도형이 같이 쓰이고 있는 각. 왜? 닮은 도형은 서로 같은 형태라서 삼각형과 사각형이 아니에요. 삼각형과 삼각형을 찾아줘야 돼. 사각형과 사각형 또 다른 사각형이 안 보이죠? 그래서 삼각형과 또 다른 삼각형을 봅니다. 그래서 보는 게 삼각형 ADE 뭐다? 각에 대해서 이렇게 찾아주면 뭐랑 삼각형 어디랑 ABC C가 서로 닮았다고 할 수 있겠는데 아직 우리 공통인 각을 못 찾았죠. 얘를 자세히 보니까 각 BAC와 DAE가 서로 뭐야? 공통인 각을 갖고 있네요. 공통인 각을 갖고 있다. 그래서 얘들이 닮았구나 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요거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길이의 B를 찾을 수가 있는데 길이의 B는 항상 닮은 도형에서는 일정하니까 어떤 길이의 B? 대응하는 변의 길이의 B는 항상 일정하니까 선분 AD 대 선분 AB는 뭐 선분 AE 대 선분 AC 또 있을 수 있고 선분 DE 대 선분 BC 또 있겠습니다. 요걸 잘 보면 몇 번째 쓰였는지 AD면 첫 번째, 두 번째, AB면 첫 번째, 두 번째, AE면 첫 번째, 세 번째, AC면 첫 번째, 세 번째, DE면 두 번째, 세 번째, BC도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찾을 수가 있죠. 그리고 요거 말고도 더 찾아볼 수 있는 게 뭐냐? 선분 AD 대 선분 DB는 뭔가 봤더니 선분 DB는 뭐예요? 선분 DB는 선분 AD에서 뭘 뺐다? AB에서 AD를 뺀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쵸? 요거는 선분 AD랑 같은 데가 어디야? 선분 AE다. 그리고 AB에서 AD를 뺐다고 했죠. 근데 비율이 같다. 이 말은 무엇이냐? 얘가 일단 식을 나머지 써보면 EC랑 같습니다. 선분 EC랑. 선분 EC는 우리 뭐나 봤더니 선분 AC에서 마이너스 선분 AE 선분 AE의 길이를 뺀 것과 같다. 그러면 얘네 B가 A 대 B라고 해봅시다. A 대 B야. 이 두 삼각형이 A 대 B예요. 근데 실제 길이는 A와 B가 아니라 N배를 해준 거라고 봅시다. N만큼 곱해준 거다 라고. 예를 들면 2배라고 하면 N 대신에 2를 곱해주면 돼요. 그러면 얘는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느냐? A 대 B 라기보다 이렇게 봅시다. 여기에서 AD를 A, 얘를 B, 얘를 C라고 보고 얘를 A 다시 B 다시 C 다시라고 봅시다. 그러면 모두 비율이 같죠?
그러면 여기에서 A, B의 길이는 A 다시고 마이너스 A, D의 길이는 A가 되겠네요. 또 여기서 얘는 B 다시 마이너스 B가 되는데 여기서 얘 대 얘는 지금 사실상 같은 거죠. 비율이 같은 거니까 그러면 요거 B와 B 다시는 마찬가지로 N을 곱한 것과 같은 거 아니에요? 얘와 A 대 A 요거와 얘랑 같다. 왜? 예를 들면 A 다시를 1대 2라고 보면 B와 B 다시가 예를 들면 2대 4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2대 4는 1 곱하기 2대 2 곱하기 2로 나타낼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그쵸? 이렇게도 나타낼 수 있어서 얘네들이 약분이 되면 1대 2가 되는 건데 그러면 요거를 이제 B n 마이너스 Bn으로 하면 얘네들이 n 곱하기 B 마이너스 n이 B 다시 마이너스 B가 되겠죠. 그쵸? 그러면 AD가 뭐야? A죠. A 대 n 곱하기 B 마이너스 B 다시 마이너스 B는 뭐야? 3분 A2가 B니까 B 대 B 다시 마이너스 B가 되는데 얘 A가 우리가 또 뭘로 바꾼다? NB로 바꾼다. 얘를 NB로 바꾸면서 N으로 약분을 하면 서로 같겠다. 이렇게 유도가 되겠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거는 요거인데 여기에서 중요한 거 실수하는 것보다 얘랑은 다르다. 무엇이? D2 대 BC는 다르다. 요거 중요하겠어요. 이거 중요하겠다. 엄청 중요하겠어요. 자, 나머지 지우시고. 그러면 다른 경우도 봐봐야지. 어떤 경우냐? 이번에는 자, 이렇게 있고요. 여기에서 이렇게 있을 때 여기의 각이랑 여기의 각이랑 같은 A, B, C, D 여기 아니라 순서대로 합시다. D, E라고 봅시다. 그러면 여기에서 어떤 것끼리 닮았냐? 삼각형 ABC하고 뭐하고? 삼각형 공통인 각 뭐야? 여기가 되겠다. 그래서 A, B는 동그라미니까 동그라미 어딨어? 2에 있죠. E, D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얘네들이 닮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마찬가지로 선분 AB 대 선분 AE는 선분 BC 대 선분 ED 그리고 선분 AC 대 첫 번째, 세 번째니까 첫 번째, 세 번째 선분 AD 이런 식으로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뭐 기본적으로 찾아볼 수 있겠죠. 공통인 각을 두 삼각형에서 공통인 각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하겠어요. 그 다음에 뭐가 있느냐? 직각삼각형이 있겠습니다. 가장 많이 쓰이는 삼각형, 직각삼각형이 있겠는데 그냥 직각삼각형이 아닙니다. 이 직각삼각형에서 수선에 발을 내린 거 D라고 합시다. 그러면 여기에서 규칙을 찾을 수가 있는데 삼각형 ABC에 대해서 어떤 것이 닮았냐라고 보면 여기서 자세히 보면 삼각형 ABC에 A는
직각을 나타내고 있어요. 직각을 나타내고 있으니 요거랑 무엇이랑 닮았냐 보면 먼저 왼쪽 삼각형 직각이 어디 있어? D에 있죠. D. 그리고 여기 동그라미 X라고 표시를 해봅시다. 구분하기 위해서. 그러면 각 동그라미와 X를 더하면 우리가 90도니까 삼각형 ABD에서 여기 각 A는 어떻게? 여기를 X로 나타낼 수 있겠죠. 왜? 얘네 둘이 더하면 90도가 돼야 되니까. 왜? 여기가 90도니까. 그리고 여기 두 개의 각을 합하면 90도가 돼야 되는데 하나가 X니 하나는 동그라미가 되겠다. 이렇게 봐서 삼각형 ABC는 직각 동그라미 세모순입니다. 그러면 요 삼각형에서는 직각 동그라미 B, X, A 순이 되겠네요. 그리고 삼각형 ABC는 또 어디랑 닮았냐 보면 여기 오른쪽 삼각형에서 직각이 D, 그리고 동그라미가 A, 그리고 C 요 순서대로 가겠습니다. 또 있죠. 삼각형 DBA는 뭐랑 닮았나 봤더니 DBA 직각 동그라미 X라고 하면 직각 동그라미 X 요 순서대로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찾아야 될 거고 이제 요거를 가지고 우리 정리한 거 하나를 구해 봐야 됩니다. 뭐가 있냐 봤더니 여기 선분 AB가 여기 선분 AB 또 있네. 그러면 선분 AB와 대응하는 변 DB하고 선분 AB랑 대응하는 변 BC에 대해서 식을 세우면 선분 AB 대 선분 BC는 어떻게? 선분 BD 대 선분 AB라고 적을 수가 있네요. 어차피 선분은 점의 위치가 바뀌어도 길이가 같으니까 이렇게 적어줄 수가 있고요. 그러면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과 같다 해줘서 외항의 곱을 먼저 써주면 선분 AB의 제곱은 선분 BC 곱하기 선분 BD가 되겠어요. 그러면 요거를 자세히 보니 뭐다? 여기 위에 꼭지점에 위에 해당하는 점에 B로 두 개의 직선이 내려오는데 그 두 직선은 같은 위치에 갈 수 없어서 어디로? 하나는 D, 하나는 C로 가는 이러한 식이 되겠습니다. A에서 B로 두 개의 직선이 내려오는데 하나는 C로, 하나는 D로 어디서? B에서 출발해가지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유도는 했고 식의 유도는 했고 첫 번째 선분 A, B의 제곱은 위에서 두 선이 내려온 거는 선분 BC 곱하기 선분 BD 이렇게 나타나겠죠. 그리고 또 여기 꼭대기에서 B로만 갈 수 있나? 아니죠. 여기 두 개 더 있죠. 어떻게? 선분 AC의 제곱은 선분 CB 곱하기 선분 CD 점 C에서 두 개의 점으로 가는데 그게 하나는 B고 하나는 D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있죠. 선분 AD의 제곱 D로 선 두 개가 지나갔을 때는 내려갈 때는 D에서 어디로? 하나는 B로 하나는 C로 이렇게 지나가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요거 세 가지와 또 하나는 뭐가 있느냐? 우리 넓이를 구할 때 식을 세우는 건데 넓이 어떻게 구하나 봤더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넓이 구할 때 어떤 관계에 있는 거를 서로 곱하느냐 보면 서로 수직인 관계에 대해서 합니다. 수직인 관계 뭐가 있다? 가로와 세로 또 밑변과 높이 요거 두 가지를 이용해 줄 수 있는데 하나는 뭐냐? 선분 AB를 밑변으로 봐봅시다. 그러면 선분 AC가 높이가 되겠네요. 그러면 사실 여기에다가 넓이에 대한 거면 2분의 1을 곱해주는데 요거는 또 어떻게 찾을 수가 있냐? 밑변을 선분 BC라고 보면 높이는 뭐다? 선분 AD다.
여기에다가 곱하기 2분의 1을 해야 되는데 양변에 2분의 1이 공통적으로 있으니 서로 이항을 해주면 양변에 2를 곱해주면 이렇게 깔끔하게 식이 나오겠다. 요것도 제법 많이 쓰이는 정리입니다. 이제 이제 날 떠나보내려고 해. 내게 이제 여기 닮은 비 밑에다가 쓰려고 하던 거 마저 쓰도록 하겠습니다. 두 도형이 닮았다 그러면 넓이가 그 비율도 어느 정도 비슷하겠죠. 입체 도형에 대해서는 그 부피도 일정하겠다. 보면 닮은 비가 길이의 비면 자 넓이의 비 넓이의 비는 어떻게 되나 봤더니 길이의 비가 예를 들면 직각삼각형에 대해서 보는데 여기 1, 2일 때 2배인 4, 2라고 봅시다. 그러면 얘는 넓이가 얼마예요? 1이죠. 얘는 넓이가 4다. 길이는 2배가 됐는데 넓이는 몇 배가 됐어요? 4배가 됐어요. 이번에 얘가 3이고 얘가 6이라고 봅시다. 그러면 얘 넓이는 얼마가 돼요? 9가 되죠. 그러면 길이는 3배가 됐는데 넓이는 몇 배? 9배가 됐다. 보면 2배일 때는 4배야. 근데 3배일 때는 9배야. 뭔가 보이지 않나요? 여기서 얘를 거듭 제곱꼴로 나타내면 2의 제곱, 얘는 3의 제곱. 제곱의 형태로 늘어나는구나. 왜? 가로 2배로 늘리고 세로 2배로 늘리고 가로를 n만큼 배수를 늘리면 여기가 a, b라고 보면 다 지워봅시다. 자, 요거 다 지우면 자, 여기가 a고 여기가 b라고 하면 여기 넓이는 2분의 a, b가 되겠죠. 근데 n만큼 곱해주면 여기는 an이 되고 여기는 bn이 되는데 여기의 넓이가 어떻게 돼요? a, b, n 제곱을 반으로 나눈 거다. 그러면 여기에서 넓이의 b는 공통인수 2분의 a, b 지워주면 1대 n제곱. 사실 여기도 1도 1의 제곱이다. 그러면 어떻게 볼 수 있냐? 길이의 b의 제곱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두 도형이 닮았을 때 길이의 b의 제곱이라고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넓이의 b는 이렇게 찾았으면 그 다음에는 부피의 b가 되겠죠. 참고로 넓이의 b, 우리 입체 도형에서 넓이를 찾을 수가 있죠. 건널비도 여기 넓이의 b를 따라 합니다. 부피의 b는 뭐야? 부피는 어떻게 구해? 밑면의 넓이 곱하기 높이죠. 근데 밑면의 넓이가 어떻게? 가로 곱하기 세로 또는 밑변 곱하기 높이를 이용해 줍니다. 그 평면에서만 봤을 때 밑면 곱하기 높이죠. 밑변 곱하기 높이. 근데 가로 곱하기 세로의 b가 가로의 b와 세로의 b가 일정하고 높이의 b가 일정하다. 그래서 요거는 길이의 b에
길이에 비해 요거는 세제곱 이라고 해서 만약에 닮은 비가 1대 2이면 여기는 1의 제곱 대 2의 제곱, 여기는 1의 세제곱 대 2의 세제곱 이런 식으로 찾아줄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요거 하나 보도록 할게요. 우리 실생활에서 닮음을 아주 잘 쓰는 데가 있어요. 어디냐? 바로 우리 지도를 보는 데 씁니다. 지도는 이제 축척이라고 해요. 축척. 쓸만한 데가 여기 있겠네요. 축척. 축척. 축도라고 하는데 그림 자체는 우리 축자가 접다 아니면 줄이다 라는 뜻이에요. 축이라는 뜻이. 근데 우리가 축, 요런 회전할 축은 그런 뜻이 아니라 다른 뜻이고 여기서 말하는 축자는 그런 줄이다 라는 뜻이 되겠어요. 척은 척도를 말하는 거고 축도라고 하는데 지도를 보통 지도만이 아니라 어떠한 큰 무슨 물건을 줄여서 만들 때, 줄여서 설계도를 만들 때 있죠. 이거를 만들어야 되는데 1대1로 막 크게 그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작게 요만큼 표시해 놓고선 얘는 뭐 5m다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죠. 이런 거를 이제 이러한 그림을 우리가 축도라고 하는데 도자는 그림을 그렸다 해가지고 그림 도자를 씁니다. 축도는 이제 축도라고 하면 우리가 지도 생각하면 되겠어요. 지도. 축척은 이제 얼마나 줄였냐, 얼마나 줄인 척도를 말하는 거예요. 얼만큼 줄였냐,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는데, 요거는 기준이 뭐예요? 기준은 항상 실제 길이가 되겠죠. 실제 길이. 그래서 얘는 이제 지도에 대해서 보는 거니까 지도에 대해서 축척은 실제 거리분의 뭐다? 지도상의 거리. 축도상의 거리라고, 정확히는 축도상의 거리인데 이제 지도 문제만 나올 거예요. 지도상 거리 라고 해서 지도상 거리는 뭐야? 지도에서 이제 자를 대고 그 거리를 쟀을 때가 뭐 1cm면 1cm, 3.5cm면 3.5cm가 되겠죠.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예로 하나 들면 실제 거리가 10km예요. 10km. 근데 지도상 거리는 2cm라고 합시다. 그러면 얘네 둘이 단위가 다르죠? 단위를 맞추기 위해서 킬로미터를 먼저 미터로 바꿔줘. 한 번에 바꿀 수 있는 친구들은 바로 센티미터 가도 돼요. 근데 보통은 어려우니까 공 3개 더 붙이고 미터라고 하고요. 뭐 아니면 소수점을 오른쪽으로 3칸 이동해서 미터로 바꿔주고요. 센티미터는 2칸 더 이동해주죠. 공 2개를 더 붙이면 센티미터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얘가 약분이 되니 어떻게 돼? 5,0,0,0,0 뭐야? 50만 분의 1이 되겠네요. 50만 분의 1. 얘가 이 지도 실제 길이 10km일 때 지도상 거리가 2cm가 나오는 이 지도의 축척은 50만 분의 1? 하나 둘 셋 하나 둘 맞나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50만 분의 1이네요. 50만 분의 1 이렇게 봐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축척이 5,000분의 1이라 있었다. 5,000분의 1 5,000분의 1이 있었는데 지도상 거리 3cm였어요. 그러면 실제 거리는 몇 미터인가요? 이렇게 물어볼 텐데 그러면 얘네들은 지도상 거리가 3cm고 축척이 5,000분의 1이고 구해야 되는 건 실제 거리죠. 얘를 어떻게 바꿔준다? 얘를
실제 거리는 뭐야? 축척분의 지도상 거리.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축척은 5000분의 1 분의 지도상 거리 3cm 하면 번분수 계산을 해주면 결국 3cm와 밑에 있는 이 5000을 서로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얼마야? 15000 cm고 요거 공 두 개 날려버리면 150m 이런 식으로 구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가장 기본이 되는 거를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